제발, 제발 살려주게. 산사태가 우려되어 산길을 점검하던 산장 주인 서지아는 위태롭게 소나무에 걸린 고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찌그러진 차 문을 억지로 열자 명승만 회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가까스로 서지안의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죠.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오직 살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명 회장을 산장 지하 비밀 창고에 숨기고 상처를 처치하려는 순간 저 멀리 산 아래에서 명태준의 사주를 받은 흑룡파 조직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지아는 이 절박한 노인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산등성이를 집어삼킬 듯이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가파른 비탈 아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이 위태롭게 소나무에 걸려 있었죠. 운전석에서 기어나온 김 기사가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지도 않은 채 무전기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김 기사가 주변을 살피며 차갑게 속삭였어요.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서 절대 살 수 없을 겁니다. 무전기 너머로 명태준의 서늘한 음성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확실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지 못해. 숨통이 끊어진 걸 내 눈으로 직접 봤느냐고 물었어. 김 기사가 부서진 뒷좌석 창문 너머로 명승만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대답했죠. 추락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데다 아까 찌른 복부 자상에서 피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빗속에서 구조대가 와도 이미 늦었습니다. 명태준이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명령했습니다. 좋아. 흙탕물에 흔적도 없이 묻히게 내버려두고 당장 철수해. 증거 하나라도 남기면 내 목숨도 보장 못한다. 김 기사가 무전기를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짐승처럼 산길을 뛰어 올라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산사태가 걱정되어 산을 살피던 산장 주인 서지안이 번쩍이는 번개 사이로 승용차의 잔해를 발견했죠. 서지안이 밧줄을 나무에 묶으며 아래를 향해 목청껏 소리쳤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계십니까? 서지안이 미끄러운 흙탕물 범벅이 된 비탈을 구르듯 내려가 부서진 차 문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뒷좌석에 고꾸라진 명승만이 희미하게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서지안의 옷소매를 붙잡았죠. 명승만이 꺽꺽거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살려주게. 서지안이 명승만의 상체를 끌어당겨 등에 업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서지안이 빗물에 미끄러지는 발을 다잡으며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놓지 마세요. 저기 불빛 보이죠? 조금만 가면 제 산장이에요.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서지아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명승만을 산장 지하 약초 저장고 평상 위에 눕혔습니다. 서지안이 명승만의 셔츠 단추를 뜯어내며 피가 나고 있는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경악했죠. 서지안이 구급함을 가져오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세상에, 이건 사고가 아니야. 강호 아저씨가 가르쳐준 대로 살을 직접 꿰매는 수밖에 없어. 서지안이 독한 소독약을 상처에 쏟아붓자 명승만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서지안이 수건으로 명승만의 입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병원에 가면 할아버지는 죽어요. 제가 여기서 직접 꿰매야 합니다. 아파도 소리 내지 말고 참으세요. 서지안이 불에 달군 바늘에 굵은 실을 꿰어 명승만의 복부 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지안이 식은 땀을 닦으며
피 묻은 손으로 한 땀 한 땀살을 여미고 붕대를 감았어요. 서지안이 명승만의 머리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5년 전의 악몽 같은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대기업 본사 재무팀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었죠. 최 상무가 서지안의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윽박질렀습니다. 서지안 팀장, 네가 빼돌린 이 비자금 장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서지안이 서류를 훑어보고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최 상무를 노려보며 말했죠. 상무님, 이 장부 상무님이 직접 관리하신 거잖아요. 왜 제가 하지도 않은 횡령을 뒤집어 써야 합니까? 최 상무가 서지안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명태준 부회장님의 뜻이야. 네가 독박 쓰고 조용히 사라져줘야 우리 모두가 산다고. 최 상무가 서지안의 멱살을 틀어쥐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협박했죠. 억울해? 그럼 신고하던가. 그게 싫으면 입 닥치고 이 회사 떠서 죽은 듯이 살아. 서지안이 과거의 분노를 사기며 명승만의 차가운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서지안이 명승만의 귓가에 대고 낮고 강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호화로운 명 회장의 저택 거실에서 명태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명태준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발표했죠. 저희 삼촌인 명승만 회장님이 실종되셨습니다. 온 가족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수색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태준이 고개를 숙이자 뒤에 서 있던 비서진들이 일제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태준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박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태준이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박 반장님, 어제 말씀드린 수색 방향은 제대로 잡고 계시겠죠? 수사 책임자인 박 반장이 비굴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부회장님. 지금 수색대원들 전부 차량 발견 지점에서 5km 떨어진 강 하류 늪지대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시신 찾는 척 시간 좀 끌겠습니다. 명태준이 만족스러운 듯 와인 잔을 흔들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이번 일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박 반장님 퇴직 후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지안의 산장 앞마당에 검은색 SUV 차량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산장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흥신소 소장이 산장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안으로 들어와 서지안을 노려보았습니다. 어이 아줌마, 어젯밤에 여기 늙은이 하나 안 지나갔어? 피냄새 풀풀 풍기면서 기어가는 놈 못 봤냐고. 서지안이 태연하게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어젯밤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갔어요. 웬 노인네 타령입니까? 사람 찾는 거면 경찰에나 가보시죠. 소장이 산장 내부를 샅샅이 훑으며 집기를 발로 걷어차고는 침을 뱉었습니다. 수상한 짓 하면 내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거야. 쥐새끼 하나라도 숨겨줬다간 이 산장 통째로 불질러 버릴 테니 그리 알아. 사내들이 투덜거리며 떠나자 서지안은 서둘러 지하 저장고 입구를 장작 더미로 가로막았습니다. 서지안이 지하로 내려가 명승만의 상태를 살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저놈들이 다시 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한편 입국장에서 캐리어를 거칠게 끌며 걸어 나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해외지사 본부장이자 명 회장의 유일한 혈육인 빈이었죠. 빈이 마중 나온 비서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몰아붙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실종된 거 맞아? 누구야? 부회장 짓이지? 명태준 그 인간이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당장 수사 상황 보고해. 비서가 덜덜 떨며 태블릿을 내밀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단정 짓고 하류 쪽 수색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은 벌써 상속 절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빈이 차 문을 발로 차서 닫으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고함을 질렀어요. 경찰? 명태준 돈 처먹은 놈들일지도 몰라. 당장 사설 조사팀 꾸려. 내 아버지는 내가 직접 찾는다. 빈이 타고 있는 차량이 비명을 지르며 공항을 빠져나가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이 차 창밖으로 보이는 험준한 산맥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명태준,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건드렸다면 대가 처절하게 치르게 해주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산장 지하 저장고의 낡은 등불 아래에서 명승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지안이 그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결연하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누군지 몰라도 저들의 추악한 실상을 세상에 다 까발릴 때까지 절대 죽지 마세요. 멀리서 다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칠흑 같은 산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지아는 부엌칼을 품속에 감추고 문 밖의 어둠을 쏘아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산길 위로 빈의 차량이 타이어 비명을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빈이 차에서 내려 산길에 찍힌 굵은 오프로드 바퀴 자국을 발견하고는 눈빛을 번뜩였죠. 이 자국 아버지가 타던 차가 아니야. 누군가 아버지를 가로채 갔어. 이 길이 끝나는 곳에 답이 있겠지. 빈이는 가방에 산악 장비를 챙겨 넣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산장길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안의 산장 지붕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며 세 사람의 지독한 인연이 폭풍 전야처럼 맞닿아가고 있었습니다. 명태준이 휘두르는 서슬 퍼런 칼날 아래 그룹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빈이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빈의 충직한 수족이었던 경영진들이 줄줄이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회사 밖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빈이 텅 빈 본부장실 책상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명태준, 당신이 기어이 내 사람들까지 건드려?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빈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옛 비서실장 김 실장을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인적 드문 백화점 지하 주차장 으슥한 구석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죠. 김 실장이 주변을 살피며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빈에게 건넸습니다. 빈이 서류를 가로채듯 낚아채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실장님, 사고 당일 블랙박스는요? 설마 그것까지 손을 댄 겁니까? 김 실장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확인했을 땐 이미 서버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흔적도 없이 삭제된 뒤였습니다. 게다가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기사가 명태준 부회장 비서실에서 현금 가방을 챙겨 출국했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빈이 서류 뭉치를 꽉 움켜쥐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고함을 질렀죠. 현금 가방이라니요. 명태준 그 인간이 기어이 우리 아버지를 돈으로 산 기사시켜서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단 말입니까? 김 실장이 빈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명태준 부회장은
벌써 회장님의 법적 사망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요. 소액 주주들이 반대해도 용역들을 동원해서 입을 막고 있습니다. 빈이 김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올라타며 차갑게 씹어뱉었어요. 사망 처리라고? 내 눈으로 시신을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로 안 돼.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놔둔다고. 빈의 차량이 요란한 타이어 비명을 지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명태준이 거만한 자세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죠. 명태준이 외국계 자본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리인과 악수를 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명태준이 이사진을 향해 거만하게 턱짓을 하며 소리쳤어요. 언제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 기다릴 겁니까? 오늘부로 그룹의 반도체 부문을 블랙펄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사회장 밖에서는 끌려나가는 주주들의 비명과 용역들의 욕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명태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와인을 들이켜고는 혼잣말을 흥얼거렸죠. 명승만, 당신이 일궈낸 이 제국은 이제 내 거야. 지옥에서나 구경하라고. 그 시각 깊은 산속 지안의 산장 지하 저장고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안이 정성껏 달인 산산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명승만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죠. 지안이 명승만의 창백한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명승만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흐릿하게 초점을 맞추며 눈을 떴습니다. 지안이 깜짝 놀라 명승만의 손을 꽉 잡으며 기쁨에 겨워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명승만이 타들어가는 목간을 축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자네는 누구인가? 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명승만의 등을 받쳐 일으켜 세웠죠. 여긴 제 산장이에요. 벼랑 아래서 제가 할아버지 구해서 모셔왔어요. 이제 괜찮으시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명승만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명승만이 사고 직전의 기억을 떠부리며 피눈물 섞인 목소리로 토해냈어요. 태준이, 그놈이 나한테 준 물. 그 물을 마시자마자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 내 조카놈이 나를 죽이려고 수면제를 탔단 말이야. 명승만이 앙상한 손으로 지안의 팔을 꽉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내 아들, 우리 빈이는 무사한가? 그놈이 내 아들까지 건드리면 어떡해. 지안이 명승만의 손을 다독이며 결연한 표정으로 약속했죠.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두 분 만나게 해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짙은 안개가 깔린 산장마당으로 등산복을 입은 빈이 나타났습니다. 빈이 배낭을 고쳐 매며 산장 구석구석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었죠. 지안이 마당으로 나와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계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길을 잃으신 모양인데 여긴 등산로가 아닙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당장 내려가세요. 빈이 지안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나가는 길에 목이 너무 말라서요. 여기 혼자 사십니까? 혹시 최근에 여기 지나간 노인 못 보셨어요? 지안이 무표정하게 바가지에 물을 담아 빈에게 내밀며 쏘아붙였습니다. 여긴 사람 구경하기 힘든 곳이에요. 헛수고하지 말고 얼른 산 내려가세요. 곧 해가 집니다. 빈이 물을 마시는 척하며 산장 처마 밑에 놓인 쓰레기 봉투 안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봉투 사이로 피 묻은 붕대 뭉치와 항생제 앰플 조각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죠.
빈이 눈빛을 번뜩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산장에 왜 이런 의료용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지? 이 여자가 아버지를 납치한 일당인가? 빈이 지안에게 바가지를 돌려주며 은근하게 떠보았습니다. 아줌마 손에 피가 묻어 있네요. 약촉해다가 다치신 건가요? 지안이 황급히 손을 앞치마 뒤로 숨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남의 일에 상관 말고 제발 가던 길 가세요. 사람 불쾌하게 왜 이래요? 빈은 지안의 등 뒤로 보이는 장작 더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편 본사에서는 명태준의 보안팀장이 빈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보고했죠. 보안팀장이 모니터 지도를 가리키며 명태준에게 비열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빈 본부장의 GPS가 지금 산속 어느 찻집 근처에서 멈춰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장님을 찾아낸 모양입니다. 명태준이 와인 잔을 벽에 내던져 박살을 내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고함을 질렀어요. 찾아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당장 용역들 보내서 그 산장째로 묻어버려. 빈이놈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란 말이야. 산장 마당에서는 지안이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빈이 장작 더미를 거칠게 헤집고 있었습니다. 빈이 바닥에 교묘하게 숨겨진 지하 약초 저장고의 환기구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나사를 풀었죠. 빈이 환기구 구멍으로 고개를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빈이에요. 그때 부엌에서 커다란 장작개비를 들고 나온 지안이 빈의 뒤통수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지안이 눈에 불을 켜고 빈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외쳤어요. 이 도둑놈아, 내 집에서 당장 안 꺼져. 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지안은 쉴 새 없이 장작개비를 휘둘러 빈을 몰아붙였습니다. 빈이 팔로 머리를 감싸며 악을 썼죠. 아줌마,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내 아버지가 갇혀 있는 거 다 압니다. 당장 비키라고요. 지안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빈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누가 네 아버지야? 이 흥신소 깡패놈아. 누가 시켜서 왔지? 내가 너희들 손에 할아버지 절대로 못 넘겨. 지안과 빈은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며 마당 흙바닥 위에서 처절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산장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으로 가득 찼죠. 저 멀리 산 아래에서 명태준의 사주를 받은 검은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뱀처럼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빈의 멱살을 틀어쥐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절규하듯 외쳤어요. 너희 같은 놈들한테는 죽어도 못 드려. 여기서 나랑 같이 죽어보자고. 빈 역시 지안의 팔목을 꽉 움켜쥐며 핏발선 눈으로 지안을 마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엇갈린 분노와 오해가 폭발하는 순간 산장 전체에 불길한 폭풍전야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하 저장고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명승만이 벽을 다급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죠. 지안과 빈은 동시에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명승만의 거친 기침 소리에 동작을 멈추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의 시계가 이제 막 가장 위험한 순간을 향해 째깍거리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저장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명승만의 거친 기침 소리에 빈이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장작 더미를 걷어냈습니다. 빈이 낡은 나무문을 발로 사정없이 걷어차자 쾅 소리와 함께 문이 힘없이 뜯겨나갔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자리에 앉아 상체를 떨고 있는 명승만을 본 빈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명승만이 떨리는 손을 뻗어 빈에 젖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피 끓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빈아, 내 아들 빈아.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느냐? 꿈은 아니겠지? 지안이 장작개비를 내려놓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빈이 지안을 올려다보며 충혈된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죠. 아줌마, 아니 아가씨. 우리 아버지를 살려준 게 정말 당신이었습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안이 명승만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신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제가 죄송해요. 명승만이 빈의 손을 꽉 잡으며 사고 당일의 추악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빈아, 명태준 그놈이 나한테 건넨 물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것 같다. 조카놈이 내 재산을 탐내서 삼촌 가슴에 대못을 박았단 말이다. 지안이 명승만의 말을 받으며 차가운 분노를 담아 덧붙였어요. 그 인간 악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5년 전 제가 회사에서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날 때 뒤에서 조종한 흑막도 바로 명태준 부회장이었습니다. 빈이 주먹을 꽉 쥐며 저장고 바닥을 내리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명태준, 당신이 기어이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 인생까지 짓밟았단 말이지. 한편 화려한 조명 아래 본사 회장실에서는 명태준이 광기에 찬 모습으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죠. 명태준이 벽에 걸린 명승만의 대형 초상화를 골프채로 사정없이 내려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명승만,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이야. 이 자리는 처음부터 내 거였다고. 명태준이 산산조각난 초상화 파편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곁에 서 있던 최상무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최상무, 빈 이놈이 그 산장에 있다는 게 확실해? 당장 용역들 풀어서 쥐새끼들 한 마리도 못 나오게 다 쓸어버려. 최상무가 고개를 조아리며 비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이미 전문 해결사들 수십 명을 출발시켰습니다. 오늘 밤 그 산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명태준이 술병을 통째로 들이켜며 창밖을 향해 소름 끼치는 명령을 내렸죠. 증거 하나 남기지 마. 늙은이고 젊은이고 싹 다 묻어버리란 말이야. 다시 거세진 빗줄기가 산장의 지붕을 뚫을 듯이 때리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빈이 창밖을 살피다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신호는 이미 끊긴 뒤였죠. 빈이 액정을 거칠게 두드리며 지안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통신이 안 잡혀요. 명태준 이 인간이 주변 중계기를 박살낸 게 분명합니다. 지안이 창틀에 몸바짝 붙여 밖을 내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길도 다 끊어놨을 거예요. 저 멀리 차 전조등 불빛 보여요? 놈들이 오고 있어요.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굴착기까지 동원해 산장으로 오는 유일한 도로를 파헤치며 올라왔습니다. 사내들이 산장 마당으로 들이닥쳐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박살내며 난입했죠. 빈이 거실의 육중한 식탁을 뒤집어 문 앞을 막으며 지안에게 외쳤어요. 지안 씨, 아버지를 모시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요. 여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지안이 빈의 팔목을 낚아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여기 있으면 다 죽어요. 강호 아저씨가 만들어둔 두 번째 비밀방이 있어요. 빨리 따라와요. 지안이 산장 구석의 배전반을 열어 메인 차단기를 내리자 건물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죠. 어둠 속에서 용역들의 거친 욕설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안은 빈과 함께 명승만을 부축해서 벽장 뒤에 숨겨진 육중한 철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지하 비밀방은 성인 3명이 겨우 숨을 쉴 정도로 비좁고 서늘했습니다. 머리 위 거실 바닥을 짓밟는 용역들의 군합발 소리에 지안이 몸을 덜덜 떨며 입술을 깨물었죠. 빈이 어둠 속에서 지안을
자신의 넓은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감싸 안았습니다. 빈이 지안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숨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지안은 빈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빠르고 강한 심장 소리를 느끼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닿을 듯 가까워지자 비좁은 공간 안에 묘한 긴장감과 열기가 감돌았죠. 그때 비밀방 천장의 환풍구를 통해 거실에 있던 용역 대장의 전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용역 대장이 명태준과 통화하며 거친 목소리로 보고했죠. 부회장님, 쥐새끼들이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블랙펄 투자 자금 세탁은 바하마 쪽으로 이미 끝났다고요? 지안이 블랙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눈을 부릅뜨며 빈의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용역 대장이 계속해서 명태준의 지시를 받으며 낄낄거렸어요. 알겠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로 돈 들어오는 대로 이 산장 통째로 불태우고 철수하겠습니다. 지안이 빈의 손바닥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블랙펄이라는 단어를 정성스레 적었죠. 지안이 빈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찾던 그 이름이에요. 저놈들이 제 입으로 증거를 뱉고 있어요. 빈이 지안의 손을 더 꽉 마주잡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태준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어둠 속에서 지안과 빈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복수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용역들이 산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서성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세 사람의 숨소리는 더 잦아들었죠.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지안은 명태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장 치명적인 불씨를 손에 쥐었습니다. 비밀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위를 덮은 검은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내리치며 산장의 참혹한 모습을 순간순간 비추었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세 사람의 처절하고 위대한 반격이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용역들이 산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철수한 새벽 산속은 정막을 넘어 차가운 죽음의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서지안이 비밀방의 육중한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어 열며 밖을 살폈죠. 빈이 명승만의 어깨를 옆에서 단단히 붙잡으며 서지안에게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지안 씨, 이제 정말 괜찮은 겁니까? 놈들이 완전히 물러간 게 확실해요? 서지안이 거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우 소리에 섞여서 차 소리가 멀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여긴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놈들이 곧 다시 들이닥칠 거예요. 명승만이 쉰 목소리로 빈의 손등을 짚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빈아,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위험에 빠지는구나. 이 노인네가 죽어야 끝날 일인데 미안하다. 빈이 명승만의 어깨를 다독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찾았는데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제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서지안이 부서진 가구 틈에서 배낭을 챙기며 두 사람을 재촉했습니다. 강호 아저씨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숲속 깊은 곳에 만들어둔 비밀 벙커가 있어요. 거기라면 비상 발전기도 있고 위성 통신도 가능할 거예요. 자, 서둘러요. 세 사람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험준한 산길을 헤치며 강호의 비밀 벙커로 향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 바위 틈새에 교묘하게 숨겨진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환한 전등 불빛이 세 사람을 반겼죠.
서지안이 벙커 구석에 놓인 구형 노트북 2대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빈에게 말했습니다. 빈 씨, 제가 5년 전부터 추적하던 명태준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여기서 다시 열어볼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빈이 서지안의 곁으로 다가가 노트북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물었죠. 지안 씨, 정말 여기서 명태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겠어요? 서지안이 자판을 거칠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5년 전 저를 내쫓을 때 썼던 그 수법 그대로예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서 돈을 세탁하고 있어요. 제가 다크웹을 통해서 그놈들의 비밀 통로를 이미 파악해뒀거든요. 화면 위로 복잡한 숫자와 코드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승만이 침대에 걸터 앉아 초조하게 두 사람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태준이 그놈 삼촌을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회사의 핵심 기술까지 외국 놈들한테 팔아넘기려 하다니. 정말 용서가 안 되는구나. 서지안이 마침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실소유주 명의가 명태준인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화면에 띄웠어요. 서지안이 주먹을 꽉 쥐며 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보세요. 자금 세탁의 총책임자가 최상무로 되어 있죠? 5년 전 저한테 누명을 씌웠던 그 인간이 맞아요. 빈이 화면 속 명태준과 최상무의 이름을 확인하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명태준을 살인 미수와 횡령으로 단숨에 나락으로 보낼 수 있겠군요. 지안 씨, 정말 대단합니다. 서지안이 서둘러 데이터를 보안 저장 장치에 옮겨 담으며 빈에게 건넸죠. 본부장님, 이 저장 장치를 가지고 산 중턱에 있는 산림청 중개소로 가세요. 거긴 경찰 전용 통신망이 살아있을 거예요. 거기서 본부장님이 아는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이 파일을 전송해야 해요. 빈이 저장 장치를 품에 소중히 넣으며 서지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안 씨와 아버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세요.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빈이 벙커 문을 열고 빗속으로 사라지자 서지안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남은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순간 노트북 화면에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이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지안이 당황하며 자판을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위치 추적 완료라는 섬뜩한 문구가 떴어요. 명승만이 깜짝 놀라 서지안의 어깨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지안아,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서지안이 사색이 된 얼굴로 노트북을 덮으며 다급하게 대답했죠. 본사 보안팀에 접속 사실이 걸렸어요. 명태준이 벌써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한편 산 중턱 중개소에 도착한 빈은 경찰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교신 내용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관할 서장이 명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비굴하게 아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부회장님, 지금 위치가 특정되었습니다. 제 부하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증거물은 확실하게 회수하겠습니다. 빈이 무전기를 내던지며 벙커가 있는 산 위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지안 씨, 아버지. 그 시각 벙커 상공에 거대한 헬기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벙커 주위를 포위했죠. 최상무가 거칠게 철문을 부수고 들어와 바닥에 쓰러진 서지안의 머리채를 휘감아 쥐며 소리쳤습니다. 서지안 팀장, 네가 왜 여기에? 어쨌든 5년 만에 보니까 반갑네. 쥐새끼처럼 숨어 살지 왜 주제넘게 우리 앞길을 막아. 서지안이 최상무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치며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최상무님, 당신이 저지른 죄값 이번엔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명태준과 함께 지옥으로나 가버려. 최상무가 서지안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비열하게 웃었죠. 지옥? 거긴 네가 먼저 가야겠어. 회장님, 좋은 말로 할 때 이주식 양도 증서에 지장 찍으시죠. 안 그러면 이 여편네를 아까 그 저수지의 산채로 던져버릴 테니까요. 명승만이 주먹을 꽉 쥐며 최상무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거뒀는데 감히 내 앞에서 협박을 해. 최상무가 서지안의 목을 조르며 명승만에게 소리쳤어요. 노인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이 여자가 저수지 바닥에서 물고기 밥이 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릴 거야. 서지안이 숨을 헐떡이며 명승만에게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절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저런 놈들한테 회사를 넘기면 안 됩니다. 최상무가 옆에 있던 킬러에게 눈짓을 하며 잔인하게 명령했죠. 이 계집애가 아직 입이 살아있네. 다리부터 하나씩 부러뜨려 놔. 그래도 안 찍으면 그때 저수지에 던져버려. 킬러가 육중한 쇠파이프를 들고 서지안의 다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벙커의 철문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누군가의 거대한 그림자가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서지안이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그 실루엣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죠. 강호 아저씨. 최상무가 당황하며 문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여길 들어와. 빗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강호의 눈빛이 굶주린 짐승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어깨에 메고 있던 거대한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최상무를 향해 걸음을 옮겼죠. 벙커 안에는 오직 강호의 묵직한 발소리와 빗소리만이 감돌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강호가 짐승 같은 포유를 내지르며 벙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빗물을 뚝뚝 흘리는 그의 어깨 뒤로 서늘한 살기가 벙커 안을 가득 채웠죠. 최상무가 서지안의 머리채를 쥐고 있던 손을 힘없이 놓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최상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가락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당신 뭐야? 어떤 놈이 감히 여길 들어와. 강호가 손에 들고 있던 거대한 도끼를 킬러가 쥔 권총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던졌죠.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킬러의 손에서 총이 맥없이 튕겨나갔습니다. 강호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킬러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으스댔어요. 어이 양아치 새끼들. 형사 밥 먹던 사람 앞에서 감히 연장질이야? 강호가 유도 업어치기로 첫 번째 킬러를 차가운 바닥에 내리꽂으며 소리쳤습니다. 뒤늦게 달려든 두 번째 킬러의 팔을 비틀어 꺾으며 강호가 매섭게 꾸짖었죠. 너희 부모님이 남의 귀한 자식 때리라고 가르쳤니? 당장 무릎 꿇어. 강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킬러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몸을 떨었습니다. 강호가 최상무의 멱살을 짐승처럼 틀어쥐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최상무 오랜만이다. 5년 전에도 명태준 밑에서 꼬리나 흔들더니 여전하네. 최상무가 숨을 헐떡이며 강호의 팔을 떼어내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나,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강호가 최상무의 얼굴을 벽에 강하게 짓누르며 나직하게 경고했죠. 네가 누구긴 누구야. 오늘부로 인생 종칠 범죄자 새끼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서지안이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강호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지안이 찢어진 입술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호 아저씨, 정말 제 시간에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강호가 서지안을 향해 힐끗 고개를 돌려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죠. 지안아, 오라비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 벌레들은 내가 다 치울 테니까 걱정 마.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빈이 벙커 안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빈이 바닥에 주저앉은 서지안을 발견하고는 곧장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빈이 서지안의 얼굴을 감싸 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안 씨,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서지안이 빈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니에요, 빈이 씨. 강호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무사하시고요. 빈이 명승만을 향해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죄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수뇌부까지 명태준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명승만이 빈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다, 빈아. 지안이와 강호 씨가 나를 지켰으니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다. 빈이 고개를 돌려 벽에 처박힌 최상무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빈이 주먹을 꽉 쥐고 최상무의 코앞까지 다가와 차갑게 으름장을 놓았죠. 최상무, 내 놈이 감히 우리 아버지랑 지안 씨를 건드려? 명태준이 시키면 사람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었나 보지. 최상무가 덜덜 떨며 빈의 눈을 피하고 비굴하게 대답했어요. 본부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부회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강호가 최상무의 옆구리를 발로 툭 차며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네가 지안이한테 누명 씌우고 회장님 사고 조작한 증거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서지안이 차분하게 노트북 앞에 앉아 최상무의 휴대전화를 낚아챘죠. 서지안이 최상무의 얼굴을 강제로 끌어당겨 홍채 인식을 시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상무님,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스위스 비밀 계좌, 이제 내가 주인이야. 최상무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서지안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죠. 안 돼. 서지안, 그건 부회장님 목숨줄이야. 제발 그것만은 건드리지 마. 서지안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 자판을 단호하게 두드렸어요. 명태준 씨한테 전하세요. 5년 전 누명 씌운 대가는 당신의 전 재산으로 받겠다고 말이죠. 지안이 화면에 뜬 계좌 동결 버튼을 누르며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모든 자금, 이제 명승만 회장님 명의로 묶였습니다. 단 1원도 못 빼갈 거예요. 명승만이 지안의 어깨를 기특하다는 듯 토닥이며 만족스럽게 웃었죠. 장하다, 지안아. 네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구나. 강호가 최상무의 입에 더러운 수건을 쑤셔 넣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명태준 부회장님, 이제 돈줄 다 끊겼으니 깡통 찰 일만 남았네. 꽃이다, 이놈아. 빈이 창밖에 잦아드는 빗줄기를 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빈이 지안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소중하게 맞잡았습니다. 지안아, 명태준이 사흘 뒤에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했지? 그 자리가 그놈 무덤이 될 거야. 서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대답했죠. 응, 빈아. 내가 찾아낸 모든 비리 증거 그날 이사회장 대형 화면에 다 띄워버릴게. 빈이 주머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지안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빈이 지안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약속했어요. 지안 씨, 이거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야. 이번 일이 끝나면 정식으로 내 마음 전하고 싶어. 서지안이 주머니 속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꼭 이겨서 다시 산장으로 웃으면서 돌아가야죠. 강호가 벙커 입구에 세워둔 방탄 차량에 시동을 걸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사냥하러 갑시다. 명태준 사냥하기 딱 좋은 날씨네. 네 사람은 강호의 안내를 받으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명승만이 창밖을 내다보며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끝이다. 네가 뺏으려던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방탄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안개 낀 산길을 날카롭게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지아는 빈의 손을 꽉 잡은 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5년간의 한을 털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 안에는 긴장감과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네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죠.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자 빈이 지안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지안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다잡았어요. 절대 지지 않아. 이번엔 내가 당신들을 무너뜨릴 테니까. 명태준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성벽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을 태운 차량은 멈추지 않고 진실의 심판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죠.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면 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승만이 지안의 손등 위에 자신의 주름진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격려했죠. 고맙다, 지안아. 정말 고마워. 지안은 명승만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차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복수를 향한 열기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어느새 차는 본사 건물이 보이는 한적한 안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호가 차 문을 열며 네 사람을 향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고 내일 주주총회장 쳐들어갑시다. 빈이 차에서 내려 본사 건물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고 각오를 다졌죠. 명태준, 내일 보자고.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 내가 직접 벗겨줄 테니까. 지안도 차에서 내려 빈의 곁에 서서 결연한 의지를 눈빛에 담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서울 하늘 아래 무겁게 내려앉으며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아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정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누명도 씻겨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호가 안가의 문을 잠그며 네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었죠. 그들의 찬란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그룹 본사 대강당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주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강당 내부 전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그 위로 실종된 명승만 회장의 추모 영상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죠. 명태준이 검은 정장에 하얀 소매깃을 맞추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명태준이 곁에 선 비서에게 턱짓하며 낮게 속삭였어요. 오늘 주주총회 끝나자마자 바로 블랙펄 쪽이랑 합병 계약서 서명할 거니까 준비 철저히 해. 비서가 허리를 굽히며 비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모든 이사님께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만장일치로 통과될 겁니다. 명태준이 대강당 단상으로 걸어나가 마이크 앞에 서자 순식간에 장내가 정막에 휩싸였죠. 명태준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 그룹의 기둥이었던 제 삼촌 명승만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명태준이 고개를 숙여 가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삼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지만 저 명태준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명태준이 단상 옆에 놓인 합병 계약서를 집어들며 이사진을 향해 말했죠. 그룹의 미래를 위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의 합병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 짓겠습니다. 명태준이 금장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찰나 강당의 거대한 양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강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우렁찬 목소리로 강당 전체가 울리게 소리쳤어요. 어이, 명태준 부회장. 죽지도 않은 사람 장례 치르느라 고생이 많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입구 쪽을 향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명승만 회장을 앞세우고 빈과 서지안이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왔죠. 명태준이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사색이 된 얼굴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삼촌? 회장님?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길? 명승만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단상 바로 밑까지 다가가 명태준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명승만이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 삼촌을 산 채로 땅에 묻고 회장 자리에 앉으니 그렇게 좋더냐? 명태준이 뒷걸음질을 치며 경호원들을 향해 다급하게 손을 휘둘렀죠. 뭐해? 당장 저 가짜들 끌어내지 않고. 저 여자는 5년 전에 쫓겨난 도둑년이야. 경호원들이 달려들려 하자 강호가 단상 앞으로 튀어나가 매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강호가 주먹을 가볍게 쥐며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경고했어요. 어이, 월급 몇 푼에 인생 망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형이 경고했다. 서지안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단상 위의 메인 시스템에 능숙하게 연결했습니다. 서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강당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주주 여러분, 명태준 부회장이 숨겨온 추악한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명태준이 관리하던 해외 비자금 장부와 유령 회사의 실체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명태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건 다 조작이야. 서지안 네가 나한테 원한 품고 가짜로 만든 거라고. 서지안이 피식 웃으며 노트북 자판을 한 번 더 강하게 눌렀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이 통장 내역이 말해줄 거예요. 당신이 블랙펄로 빼돌리려던 돈, 지금 명승만 회장님 이름으로 꽁꽁 묶어놨거든요. 화면에 명태준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명승만 회장의 명의로 변경되어 동결된 증거가 나타났죠. 이어서 명태준이 킬러를 매수해 명승만 회장을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명태준이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내뱉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최 상무 그 자식은 대체 뭘 한 거야. 빈이 단상 위로 올라가 명태준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눈에 핏발을 세웠습니다. 빈이 명태준의 얼굴을 바짝 마주보며 분노를 담아 속삭였죠. 태준 형님, 우리 아버지를 해치고 지한 씨 인생까지 망친 데가 이제 시작입니다. 강당 뒷문이 열리며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명태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사관이 명태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죠. 명태준 씨, 살인 미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명태준이 끌려나가면서도 서지안을 향해 발악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지안,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 돈 다 내놔. 내 돈이란 말이야. 명승만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빈과 서지안의 손을 하나씩 맞잡았습니다. 명승만이 마이크를 잡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서지안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명승만이 서지안을 기특하게 바라보며 벅찬 감정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오늘부로 서지안 씨를 우리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주주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천지가 떠나가도록 박수를 보냈죠. 서지안은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빈의 눈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그룹 본사의 부사장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지안이 책상 위에 놓인 그룹 혁신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며 펜을 돌렸죠. 서지안이 비서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비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지안에게 오후 일정을 보고했어요. 부사장님, 오늘 저녁에는 명승만 회장님과 본부장님이 기다리시는 저녁 만찬 일정이 있습니다. 서지안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방 안에서 명승만이 서지안의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었죠. 명승만이 인자하게 웃으며 서지안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회사 일이 고되진 않느냐? 네가 온 뒤로 회사가 아주 활기가 넘쳐서 좋구나. 서지안이 명승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밝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저 정말 행복해요. 제가 가진 재주로 회사를 바로잡을 수 있어서 매일이 즐겁습니다. 빈이 옆에서 서지안의 손을 가볍게 쥐며 장난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지안 씨가 너무 일만 해서 제가 데이트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서지안이 빈의 팔을 살짝 치며 수줍게 웃음을 터뜨렸죠.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방 안에 설치된 텔레비전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으며 사건을 전했어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준 전 부회장이 급성 신부전증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여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서지안이 들고 있던 포크를 멈추고 뉴스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눈빛을 차갑게 바꿨습니다. 명승만이 혀를 차며 수저를 내려놓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한탄했죠. 저 끈질긴 놈, 기어이 돈을 써서 밖으로 기어 나오는구나. 빈이 서지안의 불안한 눈빛을 확인하고는 더 강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빈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안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지안아, 걱정하지 마. 저놈이 밖으로 나온 건 우리가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온 거니까. 서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 잔을 들어 올리고 조용히 입술을 뗐습니다. 맞아요, 빈씨. 쥐새끼는 구석에 몰렸을 때 밖으로 끌어내서 확실하게 잡아야죠. 서지안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 대신 명태준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서늘한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다시 한번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흘렀죠. 명태준이 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전자발찌를 차고 서늘하게 웃는 모습이 뉴스의 마지막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서지안은 내일 다가올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며 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모든 패는 준비되었고 명태준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에 뛰어들 시간만 남았을 뿐이었죠. 서지안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결연하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해줄게. 명승만이 두 사람의 손을 덮어 잡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보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죠. 운명의 시계추가 명태준의 마지막 파멸을 향해 째깍거리며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선 명태준이 발목을 조이는 전자발찌를 내려다보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명태준이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곁에 선 비서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죠. 내가 그냥 이렇게 끝날 줄 알았나? 서지한 그년이랑 빈이놈, 내 손으로 직접 나락에 처박아 주지. 비서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명태준의 외투깃을 세워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안가의 흑룡파 보스가 이미 도착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영권은 뺏겼어도 아직 부회장님 명의로 숨겨둔 비자금이 넉넉하니 그들이 움직일 겁니다. 명태준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며 뒷좌석에 올라타 가죽 시트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 자존심을 짓밟은 데가 피눈물로 돌려줘야지. 안가에 도착한 명태준은 험악한 인상의 흑룡파 보스를 마주하고 술잔을 가득 채웠죠. 명태준이 독주를 한 입에 털어넣고 잔을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지안이 가지고 있는 주식 양도 증서랑 빈이놈이 관리하는 비자금 금고 토큰, 그거 다 뺏어오면 너희가 평생 먹고 살 돈 주지. 흑룡파 보스가 잭나이프로 사과를 깎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부회장님, 저희 애들이 이미 그 여자 동선 다 파악해뒀습니다. 오늘 보육원 후원 물품 전달하러 혼자 움직인다면서요? 명태준이 광기에 찬 눈빛으로 보스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실수하지 마. 무조건 그년 잡아다가 폐공장에 가둬두고 빈이놈 불러들여. 그놈들이 가진 거 싹 다 뺏고 한꺼번에 처리할 거니까. 다음 날 오전 서지아는 화창한 햇살을 받으며 보육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가득 실은 차를 몰고 있었죠. 서지안이 핸들을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수석에 놓인 인형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겠지. 빈이랑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적이 드문 국도에 들어선 순간 커다란 덤프트럭 한 대가 서지안의 차량 뒤를 무섭게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이 서지안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를 유도했고 서지안은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죠. 아!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당황한 서지안을 강제로 끌어내 승합차에 실어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서지안은 외곽의 낡은 폐공장 한가운데 녹슨 철제 의자에 거칠게 포박되어 있었죠. 서지안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자 눈앞에 명태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명태준이 서지안의 턱을 잡아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서지안 부사장님,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지? 근데 어쩌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텐데. 서지안이 입술을 깨물며 명태준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명태준, 전자발찌 차고도 이런 짓을 벌이다니.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명태준이 서지안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죠. 닥쳐. 이 서류에 지장 찍고 빈이놈한테 연락해서 금고 토큰 가져오라고 해. 안 그러면 네가 공들인 보육원 재단을 공중분해시키고 방화범 누명까지 씌워버릴 테니까. 명태준이 태블릿 화면을 켜서 서지안의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봐. 내 애들이 이미 보육원 주변에 가솔린을 뿌리고 대기 중이야. 네가 도장 안 찍으면 그 아이들의 보금자리는 잿더미가 되는 거라고. 서지안이 화면 속 보육원의 풍경을 보고 경악하며 몸을 떨었죠. 서지안이 눈물을 흘리며 명태준을 향해 처절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하려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장 그만둬. 명태준이 서지안의 얼굴에 조롱 섞인 웃음을 뱉으며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대주었죠. 떠들 시간 없어. 당장 비니한테 전화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 1분이라도 늦으면 불꽃놀이는 시작된다. 서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빈을 향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빈아, 나야. 나 지금 명태준한테 잡혀 있어. 미안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줘, 제발. 명태준이 전화를 가로채 빈의 귓가에 대고 서늘하게 명령했죠. 빈아, 들었지? 1시간 준다. 그룹 주식 양도 서류랑 마스터 보안 토큰 들고 혼자 이 폐공장으로 와. 경찰에 신고하면 내 여자는 물론이고 그 보유권까지 싹 다 날려버릴 줄 알아. 명태준이 전화를 끊고 서지안을 비웃으며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5년 전에 너를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내 실수가 컸어. 하지만 오늘은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지안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척하며 정장 소매 속에 숨겨진 작은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죠. 서지안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강호와 경찰청 특수본을 향해 현재 상황을 의조렸습니다. 명태준은 재단 방화를 담보로 협박 중입니다. 현재 위치 서부 외곽 폐공장, 조직원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폐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빈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손에 꽉 쥔 채 어둠을 뚫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빈이 포박된 서지안의 모습을 보고 눈에 핏발을 세우며 명태준을 노려보았죠. 명태준, 지안 씨 당장 풀어줘. 당신이 원하는 거 여기 다 가져왔으니까. 명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열하게 웃으며 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오, 역시 우리 본부장님은 여자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구먼. 그래, 가방부터 이리 내놔. 빈이 가방을 바닥으로 툭 던지며 서지안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조직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죠. 명태준이 가방을 집어들고 서둘러 잠금 장치를 해제하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그룹은 다시 내 거야. 이 토큰 하나면 세상이 다시 내 손바닥 아니라고. 명태준이 가방을 열어젖히고 내부를 확인하는 순간 명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죠. 가방 안에는 주식 증서나 토큰 대신 최신형 태블릿 PC 한 대가 세워진 채 화면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빈이 비웃음을 흘리며 명태준을 향해 단호하게 소리쳤어요. 명태준, 당신이 지금 여기서 하는 협박과 범죄 모의,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어. 태블릿 PC 화면에는 현재 폐공장의 상황이 경찰청 상황실과 그룹 주주 전용 게시판에 송출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명태준이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죠. 이게 뭐야? 빈이 내 놈이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서지안이 밧줄에 묶인 채로 고개를 들어 명태준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명태준, 당신은 이제 끝났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의 그 추악한 민낯을 다 봤으니까. 그때 폐공장의 천장 채광창이 굉음과 함께 깨지며 로프를 탄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봉에 선 강호가 공중에서 착지하자마자 흑룡파 보스를 단숨에 제압하며 소리쳤죠. 강호가 손목 스냅을 가볍게 돌리며 조직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이, 이 쓰레기들아. 형사 밥 먹던 사람 앞에서 감히 납치극을 벌여. 오늘 니들 제삿날인 줄 알아라. 강호가 순식간에 조직원들을 무력화시키며 빈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강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빈에게 소리쳤습니다. 빈아, 늦어서 미안하다. 이 벌레들은 내가 다 치울 테니까 넌 어서 지안이부터 챙겨서 나가. 빈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서지안의 몸을 묶은 밧줄을 단숨에 끊어내며 서지안을 품에 안았습니다. 빈이 서지안의 떨리는 어깨를 두 팔로 감싸주며 속삭였죠. 지안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서지안이 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셔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서지안이 빈의 품에서 오열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괜찮아요. 무서웠지만 당신 믿고 견뎠어. 우리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도망치려던 명태준이 경찰들에게 포위되자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발악했습니다. 박 반장이 명태준의 등에 무릎을 올리고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죠. 박 반장이 명태준의 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명태준 씨, 살인 미수 및 특수강도, 납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한 짓들, 저기 태블릿 PC가 다 기록했으니 변명할 생각 마세요. 명태준이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서지안과 빈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고함을 질렀죠. 명태준이 경찰차 문을 발로 차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나오기만 해봐. 싹 다 묻어버릴 거야. 강호가 명태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툭 치며 비웃음을 섞어 한마디 던졌습니다. 강호가 명태준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무기징역 확정인데 나오긴 어딜 나와? 감방 안에서 당신 비자금이 사회 환원되는 뉴스나 평생 보면서 살아. 한 달 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본사 강당에서는 서지안 부사장의 정식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서지안이 세련된 감색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죠. 서지안이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서지안이 원고를 내려놓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우리 그룹은 이제 한 사람의 탐욕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명태준 전 부회장이 횡령한 모든 자산은 소외계층과 의료 지원을 위한 재단에 기부될 것입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주주들과 직원들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명승만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서지안을 바라보며 빈에게 귓속말을 건넸죠. 명승만이 빈의 손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빈아, 지안이가 정말 우리 집안의 보배구나. 저 아이 덕분에 우리 가문이 살았어. 빈이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단상 위에 서지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죠. 빈이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지안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평생 지켜줄 거예요. 취임식이 끝난 후 서지안과 빈은 처음 만났던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았던 산장은 어느새 아름답고 현대적인 힐링 연수원으로 탈바꿈하여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강호가 입구에서 작업복을 입고 정원수를 다듬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호가 전정가위를 허리춤에 꽂으며 두 사람을 향해 외쳤죠. 어이, 부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여기까지 웬일입니까? 공기 좋고 경치 끝내주죠? 서지안이 강호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서지안이 강호의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즐겁게 말했죠. 아저씨, 이제 보안회사 대표님인데 직접 나무까지 다듬으시는 거예요? 정말 못 말리시네요. 강호가 넉살 좋게 웃으며 갓 베어낸 나무 향기를 맡고 대답했습니다. 강호가 밀짚 모자를 고쳤으며 너스레를 떨고 말했죠. 내 적성은 여기라니까요. 자, 두 사람 데이트 방해 안 할 테니까 저기 전망 좋은 데 가서 얘기나 나누세요.
빈이 서지안의 손을 잡고 산등성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원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빈이 서지안의 앞에 멈춰서서 정장 주머니에서 작고 영롱한 상자를 꺼냈죠. 빈이 한쪽 무릎을 꿇고 서지안의 가느다란 손을 소중히 맞잡으며 고백했습니다. 빈이 서지안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안아, 5년 전의 아픔부터 최근의 공포까지 내가 다 씻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서지안이 눈시울을 붉히며 빈이 끼워주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지안이 빈을 일으켜 세워 그의 목을 껴안으며 벅찬 감정으로 대답했죠. 서지안이 빈의 가슴에 고개를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응, 빈아. 당신이랑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이 노을 지는 산자락을 배경으로 입술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죠. 서지안의 누명이 벗겨지고 명태준이 법의 심판을 받으며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서지안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아닌 세상을 밝히는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빈의 사랑과 서지안의 지혜가 만나 그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열렸죠. 강호가 멀리서 그들을 보며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크게 웃었습니다. 강호가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죠.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나쁜 놈들은 죗값 받고 착한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서지안과 빈의 웃음소리가 산바람을 타고 숲속 깊은 곳까지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오직 따사로운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지안이 빈의 어깨에 기대어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미소 지었죠. 서지안이 빈의 허리를 더 세게 감싸 안으며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빈아.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당신을 만난 거야. 빈이 서지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더 포근하게 감싸 안았죠. 서지안과 빈의 위대한 반격과 찬란한 제2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칠흑 같은 밤, 벼랑 끝에 내몰렸던 명회장을 구한 건 지안의 따뜻한 손길과 꺾이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5년을 숨어 지내야 했던 지안에게 그날의 사고는 위기가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죠.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폭풍우가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지안과 빈이 서로를 믿고 끝내 찬란한 아침을 맞이했듯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을 이겨낼 귀한 인연과 따스한 햇살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고 진실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